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학원 제12장 장횡거와 이정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장은 성리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횡거와 이정, 즉 두 명의 정의천, 정명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들은 경학시대에 논의되고 종합되는 방식으로 정리된 여러 학문 계열을 기와 리, 그리고 성과 명으로 이론화하고 수양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렴기의 소광절과 함께 이후 성리학의 양대 산맥인 주자학과 양명학으로 이어질 기본 이론적 개념을 완성한 학자들이라고 보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도학, 현학, 중국의 불학 등의 개념들을 체계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학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장인물 중에 김환이라는 인물을 통해 장횡거가 언급됩니다. 김환은 중심인물인 서희 할머니인 윤씨 부인의 사생아로 일부에서 구천이로 나옵니다. 그는 서희의 엄마인 별당아씨와 도망다니다가 별당아씨가 죽고 나서 동학운동의 주축 세력들과 합류해서 게릴라식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김환으로 활약합니다. 김환은 일본인들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하면서 그때그때 다양한 전략을 그 어떤 이론에 얽매임 없이 실천합니다. 이를 못마땅해 하는 동학운동 당시의 주요 세력들은 동학이론을 다시 민중들에게 퍼뜨릴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환은 이론이라는 것도 생명을 갖는 것으로 그 영향력이 끝났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흐름을 따라 일하는 것만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도 공허하고 영웅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 자기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온전히 소진하고 가기를 바라면서 장횡거의 사상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 철학사에서 풍우란이 인용한 송사의 도학전 부분의 장횡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장제는 자가 자후이고 장한 사람이다. 젊어서 병법의 논의를 좋아했다. 21세 때 범중엄을 편지로 배알했을 때 범중엄은 이내 그의 범상함을 알아보고 유자들 자신도 즐거워할 명교가 있거늘 왜 병법을 배우려고 하는가라고 경계하면서 중용을 읽기를 권했다. 장제는 그 책을 읽어보았지만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불교와 도가를 전전하며 여러 해 동안 깊이 연구했으나 결국 소득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육경을 공부했다. 이정과 더불어 도학의 요지를 이야기한 다음 새로운 확신을 얻고 우리의 도만으로 충분하니 다른 무엇을 구하리라고 하면서 이단의 학설을 전부 폐기하고 진정 순수해졌다. 장제는 옛것을 배우고 실행에 힘써 마침내 관중 선비들의 동사가 되었다. 세상은 그를 횡거 선생이라고 불렀다. 장횡거의 학문은 유가경전 육경의 하나인 역으로부터 추론한 것이라고 합니다. 역은 주역으로 이론의 첫 출발이 태극이 있고 그것이 양의를 낳았다로 시작합니다. 태극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 전체입니다. 태극은 태화로 우리가 사물 이전에 있는 세계의 이치를 말하는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음양이 상호작용해서 서로 부딪혀 이 세계의 사물의 흐름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음양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흩어져 응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태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운동 상태를 만들어내면서 사물의 가능성을 여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태어가 바로 기라는 것을 안다면 무는 없다고 정리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현학과 불학을 정리할 때 살펴봤습니다. 장횡거는 그 내용들을 기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는 태어이기 때문에 하나이지만 계속되는 운동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성을 만들어내는 양체가 바로 음양입니다. 음양이 바로 부침, 승강, 동정이 상호 감응하는 성, 즉 사물의 구체적 성질로 나타납니다. 이로부터 기가 모이면 사물이 완성되고 기가 흩어지면 사물은 파괴된다는 이론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면 장횡거의 태어는 무형이고 기의 본체이니 기가 모이고 흩어짐은 변화의 객형일 뿐이다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기는 모여서 구체적인 사물을 생기게 합니다. 구체적인 사물들은 각각 그 처지에 따라 취, 산, 공, 취가 다를 수 있지만 기의 흐름의 법칙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생성은 일정한 순서가 있고 사물의 완성은 일정한 구조와 조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한 규칙성을 리라고 정리합니다. 우주간 사물이 따르는 법칙을 리로 개념화한 것입니다. 이는 이후 후대의 주자에게 계승되어 의미가 더 상세히 정리됩니다. 리에 의해 형성되는 기의 세계는 우주에서의 보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음양이 서로 감응하면 기가 오르내리고 드날리며 모여서 형상을 이루어 사물로 완성된다. 한 사물은 반드시 그것과 대립되는 정반된 것이 존재한다. 그것과 상반된 존재는 그것과 원수인 적대적인 위치에 선다. 그러나 상반된 사물도 서로를 완성시킬 수 있으니 기가 흩어지면 상반
상반적이고 서로 원수인 사물들은 다시 태어에 복귀한 즉 화합하여 화해한다는 말이다. 사물이 상반되어 서로 원수가 되면 증오의 감정이 생기고 서로 화합하여 서로를 완성시키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이런 것이 이른바 무력이다. 그러나 이런 무력은 다 같이 태어에서 나왔고 끝내는 태어로 복귀한다. 이는 우주간 보편 현상의 하나이다. 이 부분은 장횡거의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계의 더위와 추위, 천둥과 번개, 서리, 눈, 비, 이슬 등의 자연현상을 음양의 운동성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사물이 탄생하고 소멸되고 그 안에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성설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횡거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인간 역시 사물이므로 음양의 운동성으로 형체가 생깁니다. 형체가 생긴 이후에는 각자의 기질지성이 생깁니다. 사물의 구체성인 기질지성을 잘 돌볼 때 천지지성이 그 안에 보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횡거의 이론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어에서 천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기화에서 도라는 이름이 생겼다. 허와 기를 합하여 성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성과 지각을 합하여 심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로써 정의천 정명도로 이어지는 리학과 심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자학과 양명학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조선 사상사에서 자주 접했던 이기 일원론과 이기 이원론 논의의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횡거의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일원론입니다. 모든 것이 태어인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질지성, 천인지성을 논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원론으로 흘러갑니다. 이 지점에서 이후 성리학자들의 주장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장횡거의 윤리학이 성립합니다. 기질지성으로 논하면 이 세계와 나의 구별이 생기지만 이는 모두 태어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그 구별을 제거하면 개체는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좁은 견문의 지식에서 벗어나 자기 본성을 완전히 발휘해서 자기 마음을 얽매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횡거의 공부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막힌 편견을 버리는 것으로만 가능하고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은 천인 합의를 이룬 경지에 이른 것인데 이때 명은 사람이 성에 이르는 경지에서 가지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횡거는 살아서는 인간사에 충실하고 죽어서는 평안히 쉬노라라고 했습니다. 장횡거에 대해 논하기 전에 소개드린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인물 김한이 바로 그런 삶을 구현한 인물입니다. 모든 사물과 한 몸이 되면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도학가의 유가적 인생 태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풍우라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세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지만 죽음에도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태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초연한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교와 불학은 이 세계에서의 초월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도학가의 유가적 태도와 배치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말한 이정은 정명도와 정의천으로 두 명의 정씨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장횡거의 사상을 각자 입장을 정해 따로 정리한 학자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통명도학에서 리학과 심학이라는 두 개의 학파를 완성하게 됩니다. 심학을 정립하게 된 정명도는 이후 왕양명에게 계승되어 양명학으로 이어지고 리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정의천의 이론은 이후 주의에게 계승되어 주자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공부한 11장에서 리와 기 두 관념은 도학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때 도학에서 리의 위치를 확립한 도학자들이 바로 정씨 형제였습니다. 모든 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리가 구비되어 있고 원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면 참되어진다고 말했다. 만물이 모두 내게 구비되어 있다고 함은 만물의 리가 모두 내게 구비되어 있다는 말이다. 오직 사람만 만물의 리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 역시 그러하다. 사람은 그것을 응용할 수 있지만 사물은 그것을 응용할 수 없을 뿐이다. 리는 늙거나 줄지도 않으며 변하거나 동요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적연부동이다. 사람의 마음이 온갖 리를 구비하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 바로 적연부동이나 감이소통함이다. 그런데 이때 명도와 이천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명도는 리가 사물을 떠난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천은 사물의 독립적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천은 분명하게 이원론에 대해 말한 셈입니다. 이것은 성리학의 리학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명도는 천리나 리는 구체적 사물의 자연적 추세라고 말함으로써 심학일파로 계승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명도와 이천의 리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형이상과 형이하에 대한 의견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명도는 리가 사물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형이상과 형이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는 도이고 도 역시
없이 기라고 말한 것이 명도였습니다. 이것은 이후 성리학의 심학일파가 형 이상과 형 이하를 구분하지 않는 이론으로 계승됩니다. 그러나 이천은 형 이상과 형 이하의 구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 이하의 존재인 사물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형 이상의 존재는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이원론을 견지합니다. 이는 성리학의 리학일파로 계승됩니다. 기와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천으로 리학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천은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기가 시공간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횡거가 말했던 구체적 사물의 나타남과 사라짐이 기에 취합하고 흩어지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론을 이천이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풍우라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이천은 사람의 기질지성을 설명하면서 성은 하늘에서 오고 재질은 기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에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재질에는 좋고 나쁨이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나중에 주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설명하게 됩니다. 명도가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로 원래 천지만물과 하나인데도 각자가 개체에 집착하여 나라고 하면서 마침내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있는 데서 모든 갈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가 하나의 생의 큰 흐름이고 하나의 크나큰 인임을 알아서 인의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천지만물을 본래 나와 일체가 됨을 알고 그 리를 인식한 다음 늘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양해서 만물과 일체가 되는 최고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면 우리의 본성은 지대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정명도였습니다. 진실로 이치를 공부하면 성과 명도 이해된다고 함은 명도는 말하기를 학문하는 사람은 먼저 인을 인식해야 하니 이런 이치를 인식한 다음은 성, 경으로 보존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존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만물과 일체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이른바 국리이고 또한 진성이고 지명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국리는 지식을 얻는 일로 간주할 수 없다. 이천은 우리가 도리를 취득하는 수양 방법으로 국리를 중시했습니다. 여기서 국리한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조금씩 사물의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알매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경물치지입니다. 정신과 성의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성의는 치지에 달려있고 치지는 경물에 달려있다. 격은 이른다는 뜻이다. 예컨대 조고, 래, 격이 격과 같다. 사물은 저마다 그 리가 있으니 그 리를 공부하여 밝혀야 한다. 물론 국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혹은 책을 읽어서 도리를 밝히거나 혹은 고금의 인물을 의론하여 잘잘못을 변별하거나 혹은 일상사를 맞이하여 합당하게 대처하는 일 등이 모두 국리이다. 이렇게 이천에 의해서는 주자로 계승되는 리학이, 명도에 의해서는 왕양명에게 계승되는 심학이 성립됩니다. 이어지는 13장과 14장에서 주자와 양명학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